안녕하세요. 정신건강의학과 소속 N년차 정신건강간호사 배꼽 싸입니다. 오늘은 꼽당하지 않기 위해 준비하는 정신과 의학용어 11번째 시간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예시 상황을 머릿속에 그리며 이해하시면 병동생활에 태움을 덜 당하도록 도움이 되실 거예요.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시면 저에게 힘이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편은 정신과에서 흔하게 사용하는 의학용어 신경성 대식증에 대해서 설명하려 합니다. 불리미아 널보사는 한 단어로 외우면 됩니다. 여러분들도 저처럼 소리를 내서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저 한번, 여러분 한번, 저 한번, 여러분 한번 해볼게요. 불리미아 널보사, 불리미아 널보사. 신규 간호사님들, 의학 용어는 눈에 익히고 귀로 익히면 됩니다. 자주 상황이 몸에 배면 돼요. 신경성 대식증의 임상 양상으로는 반복적인 폭식 및 이에 수반되는 제거 행동 및 체중 증가에 대한 공포를 특징을 하고 있어요. 제거 행동 같은 경우는 자기 유도 구토, 하제 남용, 대부분 하제 난용보다는 자기 유도 구토가 더 비율이 크고요. 이 둘로 인해서 탈수와 전해질 장애 유발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특히나 불리미아 널보사의 경우는 비만했었던 사람한테 잘 유발된다는 게 특징입니다. 오늘따라 잘 안 써지네요. 다음은 야간 폭식 증후군 같은 경우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반드시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식사 전에 전혀 구역질을 느끼지 않는다는 것이 특징이고요. 이것은 심리적 구토와 감별점입니다. 감별이라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특히나 불리미아 널보사 같은 경우는 본인의 행동을 창피해서 증상을 감추려고 노력을 합니다. 증상을 감추려고 노력합니다. 다음 넘어가 보겠습니다. 아까 보셨던 것 중에서 야간 폭식 증후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혹시 이 단어에 대해서 우리 간호대에 다닐 때 들으셨던 분들도 계셨을 텐데 지금 꽤 시간이 흘렀으니까 잊혔을 수 있어요. 그래서 한번 더 짚고 넘어간다는 거 있고, 야간 폭식 증후군 같은 경우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반드시 있는 것은 아니고요. 꿈과 같은 상태에서 폭식을 하여 자신의 행동을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또 자다가 깨어나 아주 심한 폭식에 대한 갈망을 경험하는 것, 이것을 야간 폭식 증후군이라고 합니다. 생명을 위협할 정도의
극단적인 체중 감소가 특징적이라고 써 있는데 우리 신규 선생님들 이것은 식사 장애 중 어떤 진단명의 정확한 특징이었죠? 5초 드려볼게요. 네. 식사장애 1에서 말씀드렸던 신경성 식욕부진, 바로 거식증에 대한 특징입니다. 생명을 위협할 정도의 극단적인 체중 감소가 있다의 특징은 신경성 식욕부진, 그리고 정상 체중이다 라는 것은 신경성 대식증, 폭식증, 중요한 감별점은 체중이라는 거 있고 꼭 잊지 마세요. 식사 장애의 경우에는 정상적인 다이어트와는 달리 두 가지 중요한 차이점이 있다는 거 있고요. 음식이나 체중에 대한 태도가 다른 모든 가치보다 우선이다. 음식이나 체중에 대한 문제가 생리, 신체적 목적이 아닌 심리적 목적을 반복을 한다. 라는 게 있습니다. 신경성 대식증을 세부로 나뉘어 보면 제거형과 비제거형으로 나뉘어집니다. 제거형 경우는 정기적인 자기유도 구토, 하재, 이뇨제, 관장의 오용을 정기적으로 보인다는 게 있고요. 비제거형의 경우는 제거형의 보상 활동이 아니라 굶는다든지 지나친 운동의 보상 활동을 보인다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예시 드리는 상황은 배꼽 사이가 실제 경험했던 일화들입니다. 환자분들의 사생활 보호를 위해 기간, 성별, 나이 등의 환자분에 대한 개인적인 상황은 재구성임을 밝힙니다. 병동에 있었을 때 일화를 간단하게 말씀을 드려볼게요. 22세 여자 환자는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체중계에 올라가는 패턴이 생기셨다고 합니다. 학교에서 친구들과 트러블이 있을 때에는 화가 나서 집에 와서 주체할 수 없이 폭식을 하고 살찔까봐 두려워서 변기를 잡고 자기 유도 구토를 한다고 합니다. 식후 손가락을 입에 넣어 토하는 행동을 반복했고 환자분의 손등에는 찰가상, 흉터가 있었고요. 큰 체중 변화는 없었습니다. 정상 체중이셨어요. 구토로도 부족하다고 생각을 해서 약국에서 관장약을 구입하여 관장에 오용을 하기도 했고요. 이분은 폭식과 구토를 하지 않으려고 다짐을 했지만 스스로가 억제할 수 없이 아주 작은 일에도 스트레스를 받으면 크게 계속 폭식과 구토 이것을 반복하였고 스스로 음식의 노예가 된 것 같은 두려움으로 인해 불안증도 생기셨고요. 구토 후 자책감과 부끄러움으로 고민 끝에 보호병동에 자의 입원하셨던 분이셨습니다. 당시 바이탈 사인은 120에 70, 16, 6도 7 측정되셨고 165cm에 60kg셨어요. 이 환자분의 경우 내과 질환 발병은 없었으나 셀 수 없는 자기 유도 구토로 인해 치아도 상하셨어요. 그래서 치과와 협진도 진행했었다는 거 있고요. 외래 치료는 조절하기 힘들 정도로 하루에도 수십 회씩 폭식과 제거 활동을 반복하는 경우였었고 정신적 치료 환경 제공을 위해서 자의 입원한 케이스였습니다. 이 경우는 여기 규칙적인 자기 유도 구토, 하재, 이뇨제, 관장의 오용, 정기적으로 보이는 행동이 있었으므로 제거형
신경성 대식증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었습니다. 다음 케이스 말씀드려볼게요. 163cm에 56kg 여자 23세 분이셨고요. 6개월 전부터 스트레스를 받을 때마다 폭식을 했다고 합니다. 다량의 음식을 재빨리 먹어 치우는데 피자 라지 사이즈 3판과 콜라 2리터를 20분 안에 먹고는 스스로에 대한 자괴감도 있었고 체중 변화는 민감하여 매일 체중을 재셨어요. 폭식한 후에는 과도한 운동을 했으며 3일은 물만 마시며 식사는 전혀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구토, 이뇨제 같은 경우는 사용하지 않았었고 월경은 정상이셨습니다. 활력 징후 측정 시 110에 70, 60, 20, 6도 9 나오셨다는 거 있고요. 제가 근무한 보호병동에서는 매주 일요일에 특히 오전 식사하시고 나서 체중을 측정했었습니다. 근데 이분의 경우는 체중 측정을 제외하자고 치료진 논의가 있었어요. 또한 식사를 하시고 나서 화장실에서 구토를 하는 상황을 라운딩하는 간호사가 발견하였고 주치의와 이런 상황 공유 후 이분의 경우 행동 교정을 위해 매 식사를 한 이후 바로 개인 병실로 들어가시지 않고 간호사실 앞 소파에서 최소 30분에서 1시간 정도는 TV 시청 또는 독서를 하시는 등 소화할 수 있는 시간을 갖기로 환자 동의 하에 진행하였어요. 이분의 경우 특징적인 것이 규칙적인 월경 주기라는 것을 볼 때 신경성 식욕부진은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는 이렇게 특징 하나를 기억하시면서 정신과 간호사가 되는 것에 대해서 하나하나 늘어가시면 되세요. 신경성 식욕부진 아니다. 그리고 과식을 한 후 과도한 운동을 하면서 이런 식으로 보상활동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신경성 대식증이 합당합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 중에서 이분의 경우는 구토, 이뇨제 등을 사용하시지 않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신경성 대식증 앞에 비제거형. 그래서 이런 케이스의 경우는 비제거형 신경성 대식증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십니다. 식사 장애의 경우는 다른 정신과적 질환들도 그렇겠지만 특히나 환자와 가족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합니다. 환자분 스스로에게 의지가 없으면 진짜 유능한 교수님을 만나거나 책임감 있는 간호사를 만나더라도 현실적으로 나아지는 모습을 전혀 보지 못했습니다. 제가 병동과 외래를 모두 근무해 본 결과 병동에서 계셨던 환자분들을 외래에서도 지속적으로 만나는 경우도 있었고요. 또한 어떤 환자분의 경우는 교수님께서 더 이상 내원하지 않아도 된다고 졸업이라고 말하며 즐겁게 웃으며 가는 모습을 보면 환자분 스스로의 의지가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현실적으로 보게 됩니다. 이처럼 간호 목표는 실현 가능하면서도 확실하고 분명해야 하고 생물학적, 심리적, 행동학적, 대인관계상 목표로 나뉘어서 결정이 됩니다. 다음은 일정한 시간 동안 다른 사람들보다 많은 양의 음식을 먹던 것을 조절하도록 인지행동 치료를 하며 대화를 하고
자기 유도 구토, 하재, 굶기, 운동 등 부적절한 보상 활동을 반복하지 않도록 하며 자기 평가 저하, 체형이나 체중에 지나치게 신경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인지행동 치료가 중요하다라고 간호중재에서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예시를 드렸던 상황은 환자분들의 사생활 보호를 위해 성별과 나이 등 개인적인 프라이버시 등 중요한 사항을 배꼽 사이가 재구성해 보았다는 게 있고요. 아주 간략하게 식사 장애 중 하나인 신경성 대식증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신비하고 궁금한 정신건강의학과에 대해 머릿속으로 그림이 그려지시나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배꼽 사이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 우리 다음 시간에 정신과 간호사 초보 탈출을 위해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